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모발과 두피 건강을 연구해온 김민준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발의학회 정회원이자 국제두피건강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모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29살 직장인 이정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의 머리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정호 씨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정수리를 내려다본 순간 하얀 두피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순간 정호 씨는 말 그대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정호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호 씨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며 온갖 모발 관리 제품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샴푸부터 시작해서 모발 성장을 돕는다는 각종 영양제까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했어요. 심지어 두피 마사지 전문점에서 1회에 20만 원짜리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호 씨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제 진료실을 찾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정호 씨의 두피를 자세히 검사해 본 결과 그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이른 나이에 모발이 얇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모발 관리 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발 건강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호 씨처럼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발이 빠지는 과정부터 이해해 봅시다. 우리 머리카락은 원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모낭이라는 작은 기관이에요. 모낭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낭이 점점 작아지면서 가늘고 약한 머리카락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낭이 완전히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다시 정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올바른 모발 관리법부터 교육했어요. 그동안 그가 사용하던 고가의 샴푸들은 모두 중단하고 대신 일반적인 대기업 제품의 순한 샴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샴푸가 모발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샴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정, 즉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판매 가격이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서 재료비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실제 재료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모발 세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 씨에게 알려준 방법을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 주세요. 마치 옷을 세탁할 때 물에 불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적당량의 샴푸를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후 전체 머리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거품을 낸 상태로 3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바르자마자 바로 헹궈내시는데 이렇게 하면 세정 효과가 떨어져요. 샴푸 성분들이 두피와 머리카락의 노폐물을 분해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로 가볍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톱은 날카로워서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머리 부분만 집중하지 마시고 옆머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정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뒷머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서 대충 헹구기 쉬운데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적당한 온도의 바람을 머리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머리만 말리지 마시고 뒷머리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젖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베개에 문질러지면서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정호 씨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도 시작했어요. 유전적 탈모의 경우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약물을 처방해 드렸는데 이 약은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가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는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두피를 확인해 보니 새로운 모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정호 씨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호 씨의 성공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건강 문제는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발이 빠지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탈모가 있으시다면 그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모발이 얇아지고 개수도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이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런 요인들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하루에 몇 가닥까지 빠지는 것이 정상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고 느끼는 상황이 몇 달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예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머리카락의 굵기 변화입니다.
예전에 비해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거나 이마선이 후퇴한 것 같다거나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든 것 같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건강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두피에 열이 많아서 탈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두피는 원래 혈관이 많아서 체온이 높은 부위입니다. 이것이 탈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또한 모자를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조이는 모자를 장시간 착용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착용하고 중간중간 벗어서 환기시켜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비듬과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비듬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다만 심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에는 두피 환경이 나빠져서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듬은 탈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비듬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건조함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습 효과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거나 헤어 오일을 소량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비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사용하되 너무 자주 감지는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두피가 자극받아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할 수 있거든요. 이제 모발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는 모발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계란, 생선, 콩류 등이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 철분, 아연 등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다행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운동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싼 전문 관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빗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간지러울 정도의 자극만 주시면 됩니다. 나쁜 습관들도 알아두셔야 해요.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뽑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습관은 모낭에 상처를 입혀서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뽑는 것도 좋지 않아요. 흰머리가 보기 싫다면 뽑지 마시고 잘라주시거나 염색을 하세요. 뽑으면 모낭이 손상되어서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아예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젖은 머리로 빗질하는 것도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약해져서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또한 젖은 머리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베개에 문질러지면서 머리카락이 당겨져서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 머리를 너무 꽉 묶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포니테일이나 따은 머리를 할 때 너무 세게 당기면 모낭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당기면 그 부분의 헤어라인이 후퇴할 수 있어요. 염색이나 파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술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한 약품을 사용하면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시술 간격을 충분히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해요. 이제 치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적 탈모의 경우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물을 사용해요. 이 약들은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약물들의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탈모 진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성욕 감소인데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복용을 중단하면 회복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도 복용에 큰 문제는 없어요. 미노시딜이라는 성분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복용하던 환자들의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탈모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바르는 형태와 먹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미노시딜은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있어요.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하는데 흡수를 위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려움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끈적거려서 사용감이 좋지 않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오히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먹는 미노시딜은 효과는 좋지만 다른 부위의 털도 함께 자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코털 등이 굵어질 수 있고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해요.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 수술은 뒤통수에 건강한 모발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심는 시술이에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밀도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모발 이식의 가격은 보통 모낭 하나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0모낭 정도가 필요하니까 전체 비용은 1,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게다가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식 수술의 가장 큰 한계는 밀도입니다. 바늘이나 칼로 구멍을 뚫어서 모낭을 심기 때문에 자연적인 밀도의 50에서 60% 정도밖에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은 이마선이 후퇴하거나 정수리가 벗어지는 형태가 많은데 여성은 가르마 부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얇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여성의 유전적 탈모는 모낭이 완전히 죽지 않고 얇아지는 형태라서 이식 수술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탈모 약물을 복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과 수유가 끝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적절한 모발 관리와 스타일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얇아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고 볼륨을 살려주는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헤어스타일링에 대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은 분들은 가르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르마를 만들면 두피가 더 많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대신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기거나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이 더 풍성해 보입니다. 남성의 경우 투블록 스타일로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윗머리를 세워서 볼륨을 살리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왁스나 젤 같은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뭉쳐 보여서 오히려 더 적어 보일 수 있거든요. 소량을 손바닥에 비비듯이 펴서 발라주시고 뿌리 부분보다는 중간 부분부터 끝 부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색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 색깔과 두피 색깔의 대비를 줄여주면
탈모 부위가 덜 눈에 띄거든요. 너무 밝은 색깔보다는 자연스러운 갈색 계열이 좋고 너무 검은색도 대비가 강해서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가발이나 부분 가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발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구입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관리와 교체를 고려하면 총 비용이 수술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두피 문신도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점을 찍어서 밀도감을 높이는 시술이에요. 정수리 부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헤어라인을 만드는 용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라는 것이 티가 나거든요. 이제 잘못된 치료법들에 대해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각종 바르는 제품, 고가의 샴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특히 두피 관리실에서 하는 고가의 관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는 곳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한 마사지나 세정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는 곳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샴푸, 맥주 샴푸 같은 특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도 마케팅일 뿐입니다. 두피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는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도 샴푸로는 두피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흡수가 된다면 그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해요.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탈모에 좋다는 이야기도 과장된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머리카락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발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속설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가닥 이상 빠지면 무조건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의 머리카락이 빠져요.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의 패턴입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을 높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스트레스와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탈모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갑상선 질환, 빈혈, 호르몬 이상 등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호르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원인이라면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모발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어요. 모발 건강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모의 원인을 파악해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둘째, 기본적인 모발 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샴푸 사용법, 올바른 건조법, 좋은 생활 습관 등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셋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유전적 탈모의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넷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호 씨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승진도 하고 연인도 사귀게 되었다고 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호 씨의 어머니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탈모 때문에 우울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도 처음부터 쉽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미노시디를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꾸준히 격려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발 건강 문제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이슈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모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모발 관리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적절한 샴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모발로 더욱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